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용의자들의 달콤한 알리바이, 오늘도 의구심을 갖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두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오늘의 용의자 셋을 공개하죠. 오늘 새 용의자 첫 번째, 이니텍. 두 번째 용의자, 에이블 CNC. 세 번째, CJ ENM입니다. 새 용의자 가운데 첫 번째 용의자가 말하는 알리바이를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이니텍이 말하는 알리바이, 정보 보안의 시대,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 자, 윤정식 대리님, 사실 이 보안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헬스케어 같은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해야만 하는 산업 가운데 우리 기업이 좀 선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분야인가 하면 보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니텍 말하는 알리바이 어떤가요? 네, 우선 그 정보 보안 같은 부분은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이 맞고요. 지속적으로 정보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좋지 않지만 발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뎌지는 그런 요인도 됐던 것 같은데요. 특히 금융 관련한 부분들은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좀 많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니텍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사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니텍 같은 경우는 KT에서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T에서 2011년에 BC카드를 인수를 했는데 BC카드에서 이니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KT가 BC카드를 가지고 있고 BC카드에서 이니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카드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사실 이니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NHNC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니텍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모회사를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와 BC카드 그리고 이니텍 관련한 이 부분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요. 통신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분명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보안 같은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유출이 되면 분명히 좋지 않긴 하지만 대부분 큰일이 안 생기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이라든지 아니 휴대폰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되면서 통신에 있어서도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금융 같은 경우는 사고가 좀 크게 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발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보안 그러니까 이 정보 보안 쪽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그냥 안랩 정도만이 좀 수혜를 보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니겠느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는 안랩 정도만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PG사 등과 함께 해서 액티브엑스 설치가 이제는 의무화가 폐지가 되면서 액티브엑스 설치가 폐지가 된 이 부분은 보안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니텍의 역할은 중요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옥석도 가려질 것이고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의 모습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아직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는 분명히 연초에 핀테크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테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주가의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마음에 들지만 주가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우선은 이니텍 같은 경우는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텍이 올해 들어서 상당한 시세를 냈습니다. 연초부터 핀테크 테마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융 쪽 보완을 하고 있는 이 이니텍, 이런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이 기업의 어떤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당장의 실적이 받쳐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니텍 같은 경우는 2014년 2분기에는 소폭의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흑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이 이제는 1,000억이 좀 넘는, 정확히 보면은 1,240억인데요. 1,240억에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170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가야지 않겠냐. 기대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성장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성장이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2012년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도 아직은 실적에 대한 성장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속도는 너무 가파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니텍은 어떻게 분류하시는 건가요? 네, 이니텍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지만 주가의 상승 속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안타깝네요. 당위성, 성장해야만 하는 당위성이나 기대감은 확실히 있지만 당장에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 좀 부족해 보입니다. 위험으로 분류됐는데요. 그렇다면 서동수 대리님은 이니텍이라는 기업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T 계열사 지분 투자가 돼 있는 회사고요. 금융사업 쪽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해주고 보안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아까 윤 대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격한 성장성은 이제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창조경제의 액션 플랜을 짜는 쪽에 있어서 핀테크의 역할, 핀테크 안에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앞으로 업사이드를 좀 추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자결제주와 함께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을 계속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매출 구성을 한번 표를 보시면 이미 금융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액티브엑스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은행이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또 이제 우리가 본인 인증,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다른 식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요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은행 쪽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교체가 되는 그런 수요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하고, 특히나 이제 보안 사업, 이제 아주 이쪽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이제 개인정보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보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석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 이 말은 진실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니텍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이니텍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이미 핀테크 업체라고 해도 될 만큼 금융 쪽의 사업 부문 비중이 높고요. 또 덩달아 더불어서 보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시대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 과연 올해 큰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2005년, 2009년에 150%, 200%의 시세를 내줬던 이니텍. 벌써 올해 들어서 한 80% 정도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조금 실적이나 성장성이 실제로 돼주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에이블 CNC,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중국입니다. 중국 춘절 기대에 덜 오른 화장품주를 주목하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면세점에서 특히 또 아주 눈에 띄는 자료들,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니스프리 쪽에 원료를 공급하는 오늘 업체도 또 강세를 띠고요. 대봉 LS, 에이블 CNC 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이블 CNC가 옛날에 상당히 좀 미샤 브랜드가 잘 나갈 때는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브랜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캐펙스도 전혀 지금 생각이 없는 무캐펙스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뭐 레포트에서는 일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하기 전에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가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최대장주들만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섣부르게 목표가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수익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뭐 핀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네. 뭐 화장품, 그리고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최근 최고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결론을 절대 내놓고 덤벼드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귀가 있거든요. 열려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맞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ABCNC는요? 화장품 섹터가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개 종목 중에서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매출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캐펙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성장이 없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수는 늘어나게 돼 있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직영점, 여기는 직영점, 가맹점인데 파란색으로 있는 매장 수, 그리고 회색 선은 매장당 매출이거든요. 2014년, 15년에 매장당 매출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 브랜드력이 진짜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다 할 히트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발생이 너무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ODM, OEM 업체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안 가지고 이것도 뭐 화장품이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취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체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이니스프리, 또 LG생활건강은 후라는 또 고급 브랜드, 뭐 리더스펙, 다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AVCNC는 이렇다 할 제품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AVCNC를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었는데요. 어닝 쇼크를 몇 번이나 냈었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났다는 얘기는 회사 측에서 풍겨준 느낌과 애널리스트들이 느꼈던 그 기분은 느꼈던 그 체감은 많이 달랐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잘못도 어닝 쇼크에는 잘못이 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잘못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잘못 풍겨준 부분도 좀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몇 번이나 났던 이런 회사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섹터가 너무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인데요.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마스크팩으로 인해서 실적이 돌아선 그런 부분까지도 마스크팩이 중국인한테 잘 팔려서 결국은 중국으로 인해서 실적이 돌아섰다.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핫한 이슈가 됐던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AVCNC 같은 경우 뭐 금일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만 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금일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900원입니다. 다른 화장품주들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자면 1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250만 원 정도로 작년 마감했었는데요. 이렇게 2.5배가 오른 종목이 있는가 하면 AVCNC처럼 다시 도려 3분의 1 토막이 난 이런 종목도 있는데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적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AVC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이 마스크팩 매출 급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 됐습니다. 이 안정적으로 생성된 캐시플로우를 활용을 한다면 주주 친화 정책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뭐 매출액은 한 2% 정도 금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5% 이상 성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이제는 회사가 좀 턴어라운드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중에서 중국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금년 내내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굉장히 주가가 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담이 좀 덜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어닝 쇼크라든지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미래에 좀 청사진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AVCNC는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화장품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 분류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AVCNC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국인들로 인해서 마스크팩 매출이 나오는데요.
마스크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여행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전에 어머니들 세대에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열쇠고리 사오셨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한국에 왔다 가면 마스크팩을 사갑니다. 마스크팩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분도 좋다 그러고 효율성도 있고요. 그리고 부피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선물로서의 값어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당분간 최소 1, 2년 이상은 마스크팩이 그 여행 왔을 때 그런 그 기념품으로서 다른 사람을 주는 그런 선물용으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팩만 보더라도 매출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중국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VCNC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체포와 석방으로 나뉘고 있는 AVCNC. 자, AVCNC의 현재 성장성과 실적 좀 아직은 부족하다. 2등주, 3등주다. 이런 2등주, 3등주보다는 1등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AVCNC의 마스크팩 매출 급등, 턴어라운드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이 사이에서 일단 AVCNC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자, 횡보하던 주식이 일단 춘절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 주식 따라잡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위험으로 분류했고요. 세 번째 용의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CJ E&M. 알리바이 체질 개선으로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많이 부진했죠, 그동안? 예, 사실 전체적으로 좀 적자를 내던 사업들이 있었을 때는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주가가 이제 4만 원, 5만 원 여기에 안착돼서 이제 굉장히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CJ그룹에서 E&M,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매출 믹스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렇죠. 방송, 음악, 게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리스크가 적은 만큼 업사이드도 그렇게 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전체 매출 그 사업 부분별로 매출이 조금씩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지금 한류의 중심, 그리고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킬러 콘텐츠를 연계해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콘텐츠 많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브로커리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성공한 모바일 게임에서 접근을 하자면 서머너즈 1은 컴투스가 현지 사무소를 냈었고 E&M 같은 경우는 현지 퍼블리셔인 그 텐센트를 통해서 모두의 마블이 나가면서 서머너즈보다도 중국 내에서 순위는 훨씬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라든가 중국 내에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이런 노하우들이 네. 앞으로도 회사가 연 한 10%에서 20%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데에서는 부정할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매출 믹스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 게임, 영화, 음악, 공연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게임. 아까 그 모두의 마블 그 순위가 중국 로컬 업체가 갈 수 있을 영역에 겨우 처음으로 닿았던 한국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CJ E&M이 직접 개발을 했던 게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좀 골라서 중국 내에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 앞으로도 작은 성공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방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자체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컴투스나 게임들 같은 경우는 더 수익을 많이 남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자체가 맞습니다. 예.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는 돼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원년 거짓인가요? 턴어라운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석방해 주셨고요. 윤정식 대리님.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삼성이 아니라 올해 1위가 CJ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어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CJ E&M
실적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요. 뭐 대부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5% 이상, 뭐 적게 잡아도 5% 이상 상회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상회했다는 영업이익보다도 내용 자체가 더 좋습니다. CJ E&M은 방송과 공연 부문,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났었는데요. 뭐 방송은 대표적으로 뭐 케이블 TV 뭐 채널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 부분이 다 흑자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흑자도 내용이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더 좋습니다. 방송 매출액이 좋아졌는데요. 이 보통 방송 부문이 적자가 났다는 그런 거는 광고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불황,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광고가 적게 들어와서 방송 부문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진 않았죠.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광고에 있어서의 여러 기업들의 매출이 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방송 매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것은 방송 컨텐츠가 좋아졌고 자체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경기가 살아나면 여기선 당연히 뭐 플러스 알파에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공연 쪽에 있어서는 투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쪽은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뭐 경쟁은 치열한 반면 치열한 경쟁만큼 영업이익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 때문에 좋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까지 앞으로는 뭐 적자가 나던 부분인데 접게 되면서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방송사별 시청률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여타 케이블사들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공중파보다는 당연히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 공중파보다 조금 낮은 부분 그리고 케이블보다는 높은 부분 이 부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방송 경쟁력이 얼마나 좀 강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1분기에는 또 영화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4분기에 잘 됐고요. 1분기에는 뭐 오늘의 연애, 뭐 손익분기점 넘겼고 2월에 개봉한 세시봉도 뭐 설도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까지도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CJENM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J E&M이 실제로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야는 방송이군요. 그렇죠. 주로. 방송에서 예. 뭐 최근에 뭐 TV에서 많이 나왔던 뭐 그 대표적으로는 꽃할배가 있었죠. 이런 뭐 여러 버라이어티 그리고 그 드라마 중에서 뭐 미생 같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이제는 2014년도부터는 좀 발휘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CJ E&M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부문의 흑자 전환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컨텐츠, 중국인까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용의자. 길게 봤을 때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세 하단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44,000원대 주가 저희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용의자 이니텍과 에이블 CNC 위험으로 분류하고 CJ E&M 증거 충분하다 석방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략 가격만 알아볼게요, 서 대리님. 이니텍 뭐 목표가 10,000원, 매수가 오늘 뭐 종가 현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6,3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윤정식 대리님. 네, 저는 CJENM 매수가는 4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니텍과 CJ E&M 각각 석방해 주셨던 두 기업에 대한 전략 알아봤는데요.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만한데 과연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 두 가지 종목의 전략 지켜보시고요. 용의자와의 다음 주 돌아오겠습니다.